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바이오 위클리 첫 시간입니다. 바이오 위클리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이슈와 또 하나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바이오 포커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번 주 위클리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렘데시비르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미국 식약처는 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어떤 치료 효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질병관리청 승격 내용인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이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갖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됩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사나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되는데요. 이 같은 조직 확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긍정적인 쪽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 확대는 필수라는 의견이지만 이 부정적인 쪽에서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무원 조직 확대는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 관련 내용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리킨에 대한 코로나19 임상 시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WHO는 안정성 우려 때문에 클로리킨에 대한 임상 시험을 일시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 클로리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의 약이라고 극찬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지만 효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이성규 기자의 위클리 이슈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포커스 코너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앞둔 바이오 기업 엔지캠 생명과학의 이도영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엔지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EC18으로 불리는 약물인데요. 이 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엔지캠 생명과학의 신약 개발 물질 EC18은 그 인체 면역 반응을 촉진시켜서 신체 내 외부의 위해 요소들을 신속히 제거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해 요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바이러스, 세균 이런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방사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금 특별한 경우로 항암 치료에 세포 독성 항암제들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사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런 물질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신체 내 외부에서 접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인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전염력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과량의 세포 독성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과량의 방사선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이런 그 정상적인 인체 면역 반응의 범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이제 그 면역 반응을 그 신체의 경우 면역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을 손상된 부위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염증 맥의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그 유발 물질들을 계속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위의 요소가 제거가 된다면은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염증이 더욱 악화되고 질환의 심각성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 폐렴이 발생된 이후에 이것이 더 악화돼서 현재 뭐 기관 삭관을 하고 있다거나 에크모 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정상적인 면역 범주를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EC18 이 물질은 면역 과정을 이런 그 심각한 질환 상황에서도 면역 반응을 최대한 정상화로 이끌음으로써 질환의 악화를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전을 토대로 저희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2상 그 시험을 승인을 받았고 지금 환자에게 적용을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EC18은 이제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뭐 그런 전력을 구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그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잖아요. 네. 그렇게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거가 이런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비교해서 좀 어떤 점이 더 좋은 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그 기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렘데시비를 개발하고 있는 길리어드나 아니면 그 국내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바이러스의 증식에 관련된 특정 효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차단도 물론 이제 현재 그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보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항바이러스제의 어떤 그 특정 효소를 이제 차단하는 기전이라는 것은 원래 바이러스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변이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변이라는 것들이 사람들 간의 종간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가 뭐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 이렇게 됐을 때 뭐 코로나 21이 나왔을 때도 이 약물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능을 지속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확신은 아직 좀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면역 작용을 저희가 그 표적으로 하는 것은 예. 사실 바이러스의 변이에 상관없이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어떤 악화되는 측면에서의 그 면역 작용을 증진시켜서 예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즉 바이러스의 변이와 크게 관계없이 저희는 뭐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더라도 저희는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EC18 같은 치료제는 이 돌연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면역 반응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것을 원리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앞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에 돌입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단계가 어떤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지난 이제 5월 12일 날 이상 임상 시험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해서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고요. 예. 현재 그 충북대병원을 시작으로 지금 그 수도권에 있는 그 병원들이 지금 추가로 저희가 그 임상 시험을 하는 기관들이 예.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 대한 투약이 지금 이제 개시될 예정입니다. 개시될 예. 예정이고요. 네. 국내 사례는 그러한데 국외에서도 임상 시험이 추진될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심각한데 저희는 그 미국 FDA에 최근에 임상 시험을 위한 사전 미팅 신청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임상 진행을 위한 협의를 FDA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임상 이상을 앞두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신청을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네. 이제 어떤 신약 개발에서는 이 FDA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그 네.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 한국과 미국의 경우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그 어떤 신약이 규제 당국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합니다. 예.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는 임상 시험을 시작한 단계부터 식약처의 이제 엄격한 그 검토를 통해서 이제 네. 승인 절차를 받아 나가면서 신약 그 임상 시험의 종료 그리고 제품 승인까지 식약처의 철저한 감독하에 이루어진다면은 미국 FDA의 경우는 임상 시험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있으면 FDA는 임상 시험을 다 허가를 네. 쉽게 해줍니다. 조금 더 완화돼 있군요. 네, 기업체의 어떤 그 자율에 맡기는 그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신에 임상 시험 완료 후에 제품 승인 시에는 예. 그 어떤 나라들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어떤 그 미국과 한국의 규제 당국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좀 어떤 보여지고 문화의 있습니다.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이 현재 나사의 우주 방사선 방어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앞으로 지금 뭐 잘 알려진 것처럼 화성 여행이나 예. 그리고 우주 왕복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그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오는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과량의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신체에 자극을 주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질환을 야기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 방사선이라는 것도 위해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우주 생활에 대비해서 이런 그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나사에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발주를 한 상황이고 네. 저희는 그 미국의 하버드, MIT 그리고 UC 데이비스를 포함한 여러 그 미국의 유수 연구기관들과 콘소시엄을 맺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EC18의 어떤 또 다른 적용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코로나19 임상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은 이게 실제로 시판이 됐을 무렵에 네. 코로나19가 종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수익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 아까 어떤 변이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향후 치료제에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약물은 세포 면역 반응을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슈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는 것과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그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세균성 폐질환에 의한 폐렴 이런 것에도 저희 약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도 저희는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독감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성 폐렴에도 저희 약물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을 토대로 한 적응증의 확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의 EC18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혹은 우주 방사선과 같은 몸속의 위해 요소를 치료제로서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자, 이 외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개발에 들어갈 예정인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엔지캠 생명과학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EC18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 치료제나 우주방사선 이외에도 항암 치료에 의한 부작용인 구강점막염이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나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와 저희 약물을 좀 병용을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효능도 저희가 충분히 평가를 했고 지금 문헌으로도 발표를 한 바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그 어떤 기술 수출에 근거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연구소에서 지금 임상 개발 중인 EC18 이후에 이제 차세대 신약 개발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항암 분야나 항대사 질환 분야 쪽에 그 후보 물질들을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한 주간 바이오 이슈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을 접해봤는데요. 치료제 개발은 전 세계가 경쟁에 뛰어들어서 속도전이 붙고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 엔지캠 생명공학 이도형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